이 종종 이 불륜행위로 인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피해 배우자 분들이시죠.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내 배우자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충격이 정말 엄청나게 크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분들의 그 전의 행동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범적입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 정말 좋은 부모.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륜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의 뇌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이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이런 기준을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저 그냥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그러한 것만 시키는 게 이 도파민이에요. 예전에 이제 어느 아내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분이요, 이제 상간남을 집으로 많이 불러들여서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제 결국은 걸린 건데, 그 아내분은 정말로 이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착실하게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상간남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런 성적인, 이런 자극적인 이런 감정을 계속 느끼게 돼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남편과 이제 한 15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사실상 남편한테는 어떠한 이렇다한 큰 자극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잊고 살다가 이 상간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아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자극적인 성적인 흥분되는 이런 기억들을 자꾸 나오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아내는 이제 도파민이 머리에 잘잘잘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상간남과 몰래 만나서 관계도 갖고 이렇게 지냈나 봐요. 남편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또 집에 와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아내가 그랬어요. 자기가 상간남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 공간을 좀 보여주고 싶었대요. 자기 집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이쁘게 좀 꾸며놓고 상간남을 한 번을 딱 불렀답니다. 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상간남이 와서 집만 구경하고 그냥 가겠냐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집에서 관계를 가지니까 왠지 혹시라도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음과 동시에 뭔가 좀 더 좀 자극적인 그런 성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상간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러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남편한테 결국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한테 한번 물어봤죠. 왜 꼭 작은 방, 그러니까 아이들 방에서 관계를 갖느냐. 그거는 아이들의 공간은 하나의 성역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왜 그런 성적 행위를 아이들 방에서 관계를 가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 침실에서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남편한테 미안했대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양심상 허락이 안 돼서 아이들 방에서 관계를 가졌답니다.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그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요, 뇌를 지배하는 순간요, 그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엄두도 못 냈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또 어느 아내는요, 40대 중반입니다. 중반인데 30대 중반의 남자 직원과 불륜 관계를 갖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30대 중반의 남자하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직장 동료들이고요. 둘 다 1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남자 직원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남자 직원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도 남편이 알았을 때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거의 2달 동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살지 못하고 거의 폐인처럼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생기고 나서야 자기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불륜 행위를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남자들 2명하고 가졌는데 그때서야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또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부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배우자한테는 밋밋하죠. 자기 배우자가 자기 몸을 만져도 뭐 흥분되지도 않고 그냥 어떨 땐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대면 살다가 갑자기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 비슷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되면 사랑이고, 만약에 이 인간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지라고 안절부절해지면 그건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가 진짜 밤 12시 넘도록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요즘같이 흉악한 세상에 혹시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혹시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면 이게 이제 사랑이고, 만약에 이 인간이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라면서 막 안절부절 하면 이건 집착이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걸 행동으로만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정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피해 배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잘했던 이 사람의 마음도 진심이고요. 그리고 불륜 행위를 하면서 하는 행동도 이 사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이 좋은 곳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있잖아요. 도파민에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런 성적 감흥이 느끼지 않을 사람들,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맨 처음에 그 자극적인 성적인 그 감정을 망각을 함으로 해서 그런 감정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요, 내면에 항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간자를 만남으로 해서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좋았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계속 새록새록 새겨지면서 이제 도파민 물질이 왕창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무모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러한 감정은 정말 일시적인 겁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불륜 배우자들은요, 이게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야 만났을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맨 마지막에요, 서로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잘 살면요, 우리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다 똑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운이 남고 가슴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고, 그로 인해 무지막지한 도파민으로 인해서 만나면 섹스를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거에 환장한 인간들. 하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 낚시꾼들이요. 이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았다가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놓친 고기는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우니까. 항상 이런 감정으로, 조바심으로, 그러니까 매번 그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혼이라는 것이요, 하나의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봅니다. 이제는. 그렇지만요, 이 불륜은요,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사회 문제로 남을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들끼리 불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이혼을 하고 자기들끼리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요, 이거는 어느 날부터 사회 문제에서 사회 현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일반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하나의 불법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륜은요, 영원히 사회 문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래가지 않고 그 일시적인 감정으로 많은 가정들이 무참하게 깨지고, 그러므로 해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간자를 하루도 못 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든 만나서 한 번이라도 더 관계를 갖고, 이러므로 해서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고요, 스쳐 지나가는 아주 나쁜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관계를 끊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이 상간자하고 불륜 관계를 맺을 때마다요, 내 아이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행위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뇌를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성향, 이런 지성이 도파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